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5장 딥러닝 최적화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어제 벚꽃이 만개했는데 오늘 비 왔죠. 많이 떨어져 버렸네. 좀 아쉽죠. 시간이 참 빨라요. 자, 여러분이 그 4장에서는 딥러닝 기초를 배웠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그 MLP를 층을 확장한 DMLP, 깊은 MLP, 그 다음에 그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하는 이제 CNN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생성 모델로 겐이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자, 5장에서는 이제 딥러닝 최적화 이런 주제로 공부를 하는데, 이 기계학습의 최적화 문제가 그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2장에서 얘기를 그 최적화라는 그 분야를 공부를 했었죠. 근데 거기에서도 얘기했지만 과학하고 공학에서 최적화는 기계학습의 최적화하고 비교를 하면 좀 비교적 단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이 작은 웨이퍼에 엄청나게 많은 실리콘을 집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메모리 반도체도 만들고, 그 다음 CPU 반도체도 만들고 그러는데, 그 어떻게 배치를 해야 가장 작은 그 크기의 웨이퍼에 그 가장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을 하냐? 뭐 이런 것도 그 최적화 문제예요. 또는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를 찾는다든지, 또는 비행기 날개를 모양을 만들 때 어떤 곡률로 설계를 해야 바람의 저항을 최소로 하느냐, 뭐 이런 온갖 그런 최적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최적화 문제는 뭐 미분방정을 푼다든지 해가지고 최저값을 알아내면 그 해에 따라서 그냥 뭐 날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안내를 한다든지 그럼 끝이에요. 근데 기계학습은 그게 아니고 훈련 집합으로 학습을 마친 뒤에 학습 집합이 없던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샘플을 잘 예측을 해야 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일반화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그 다른 말로 표기를 하면 훈련 집합이 향후에 발생할 테스트 집합의 어떤 대리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정확률이 높은 거죠. 예를 들면 숫자 인식을 한다 또는 얼굴 인식을 한다 그러면 거의 100%에 근접한 그 인식률, 정확률, 이게 우리 최종 목표인데, 학습을 할 때는 실제 정확률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민스퀘어 에러라든지 로그 우도라든지 이런 다른 함수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적 함수가 최종적인 성능 지표를 대리해 준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대리자 관계가 두 개가 있잖아요. 테스트 집합을 훈련 집합이 대리자 역할을 해준다. 그 다음에 정확률이라는 최종적인 그 목표를 뭐 로그 우도라든지 이런 목적 함수가 대리를 해준다. 뭐 이런 것도 최적화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고요. 대부분 경우가 이제 그 목적 함수가 비볼록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로컬 옵티멈이 많은 거죠. 지역 최적화가. 뭐 그런 거라든지 특징 공간이 정말 고차원이잖아요. 그 비교적 단순한 그 엠리스트 데이터 필기 숫자만 해도 28x28 픽셀 하나를 우리가 특징으로 간주를 하면 784차원의 아주 높은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모아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 부족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이유도 있고요. 실제로 기계학습을 하다 보면 그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된다. 예를 들면 그 GPU를 4개 장착한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VGGnet
우리 사장에서 그 V진넷 공부를 했잖아요. 여기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건데 그 경우는 2, 3주 걸렸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GPU 성능이 더 좋아져 가지고 아마도 그냥 요거에 뭐 반이라든지 4분의 1 정도 시간이면 되겠지만 그 꽤 긴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 최적화를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꽤 그 체계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5장은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방안을 공부를 해요. 5.1절은 우리가 앞에서는 그 평균 제곱 오차 MSE를 가지고 뭐 미분도 하고 그래가지고 최적화를 해봤는데 그 좀 단점이 있어요. 직관적으로는 딱 들어봤는데 단점이 있어가지고 뭐 교차 엔트로피라든지 로그 우도라든지 이런 또 다른 목적 함수를 소개를 하고요. 이제 5.2절은 그 최적화를 하는데 최적화 속도를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요령들이 개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요령들을 그 공부를 한다. 뭐 가령 뭐 전처리를 한다든지 가중치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 모멘텀은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 5.3절에서는 5.3절, 5.4절은 이제 규제를 공부를 하는데 5.3절은 그 규제가 왜 필요한지 하고 규제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하고 5.4절에서는 그 대표적인 규제 기법으로 이제 가중치 벌칙, 조기 멈춤, 데이터 확대, 드롭아웃, 앙상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소개를 할 겁니다. 그 다음 5.5절은 실제로 딥러닝에 보면 하이퍼 매개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층을 몇 개를 할 거냐, 각 층에 은닉을 몇 개를 할 거냐, 학습률을 얼마로 할 거냐, 미니 배치 사이즈를 얼마로 할 거냐, 모멘텀 개수는 얼마로 할 거냐. 이것은 여러분이 지정을 해줘야 되는, 학습 들어가기 전에 지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매개 변수들인데 이 하이퍼 매개 변수들을 어떻게 그 적절하게 설정을 할 거냐, 이런 방법을 소개를 하고요. 5.6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그 최적화 방법 미분을 기반으로 했는데 미분이 1차 미분, 2차 미분, 3차 미분, 4차 미분이 있어요. 물론 3차, 4차는 이제 별로 현실적으로 쓰이지가 않고 1차 아니면 2차를 쓰이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레이디언트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레이디언트는 1차 미분이거든요. 그럼 이제 2차 미분을 활용하면 어떠냐? 그래서 2차 미분을 활용하는 그런 기법들을 이제 5.6절에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5.1절에서는 이제 목적함수를 공부를 하는데 앞에서 사용해왔던 평균 제곱 오차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요? 얘가 좀 단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면 이제 여러분도 이제 중간고사도 보고 이제 기말고사도 보고 그래야 되죠. 그러면 그 많이 틀린 학생은 벌점을 좀 많이 받아야 되죠. 뭐 벌점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학점이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한 학생은 벌점을 좀 적게 받는 거죠. 뭐 A 플러스라든지 뭐 A 제로라든지 이런 학점을 받는 게 벌점이 적은 거죠. 그렇게 해야만 다음 시험에서 이제 심기를 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다른 과목에서 또 좋은 성적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 뭐 열심히 안 학생이 뭐 비슷한 같은 성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비슷한 성적을 받으면 이거 그냥 놀아도 되네 하고 좀 놀잖아요. 기계학습에도 이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자,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평균 제곱 오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이제 평균 제곱 오차 공식인데 이 y는 그 레이블이죠. 정답이죠. 우리한테 주어지는 값이죠. 그 다음 5는 현재 그 신경망의 출력한 값이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빼가지고 그 2차놈을 구하면
그게 바로 이제 오차가 되는 거죠. 오차가 되는 거죠. 뭐 2차놈을 써도 되고, 지금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제 2차놈의 제곱을 쓰는 거죠. 그리고 앞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고, 얘는 이제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얘는 단순히 미분했을 때 이제 상쇄가 돼가지고 그 수식을 단순하게 하려고 2분의 1을 붙여준 거에 불과하고요. 자, 오차가 크면 클수록, 즉 y가 정답인데 정답에서 멀으면 멀을수록 값이 커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벌점으로 꽤 훌륭한 거죠. 훌륭하죠. 근데 허점도 있다. 자, 아주 간단한 신경망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 가중치가 딱 하나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바이어스고 가중치 하나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출력이 돼요. 그러면 이제 1.0 이제 그 바이어스에는 이제 1.0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력값으로 1.5가 들어갔다고 치면 이 둘을 곱하고 이 둘을 곱해서 합을 구하는 거죠. 그게 우리 신경망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활성함수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 5라는 값을, 출력값을 얻어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목표값이 이제 0.0이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요 5.1식에다가 요 5하고 y를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0.2815를 얻는다. 근데 이제 오른쪽 상황 같은 경우는 0.9971이 나왔다 그러면 이 값을 대입을 해보면 0.4971을 얻게 돼요. 되죠. 자, 어떤 경우가 더 많이 틀렸어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네? 오른쪽이죠. 이 차이가 더 크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많은 벌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벌점을. 그러면 도대체 벌점이라는 게 뭐냐, 벌점이.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학점이 벌점이죠. 학점이 높으면 벌점이 작은 거고, 뭐 B나 C 받으면 벌점이 큰 거죠. 그러면 이 기계학습에서는 도대체 뭐가 벌점이냐? 그러면 결국은 그 오차가 발생을 하면 그레이디언트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레이디언트를 가중치에다가 반영을 하죠. 업데이트를 하죠. 그래가지고 가중치를 바꿔놓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레이디언트가 벌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차가 크면 그레이디언트 커가지고 많이 바꾸는 거고, 오차가 작으면, 즉 잘하면 그레이디언트가 작아가지고 조금만 갱신하고 벌점을 적게 주고. 그러니까 그레이디언트가 이제 벌점이다 이렇게 간주를 할 수 있어요. 기계학습에서는. 자, 그러면 이 단순한 상황에서 이 목적함수를 가지고 그레이디언트 공식을 적용을 해보면 뭐 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W로 미분하고 또 B로 미분을 하고 이렇게 해보면 이제 5.3씩을 얻게 되고, 이 5.3씩을 가지고 실제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을 해보면 왼쪽 상황에서는 0.21 공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0.1406이 나와요. 그 다음 오른쪽 상황 같은 경우는 0.0043, 0.0029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벌점이고 이게 틀린 정도인데, 이가 틀린 정도인데 실제로 더 많이 틀렸는데 그레이디언트는 더 작죠. 벌점이 더 작죠. 이런 그 어긋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즉, 그 MSE는 훌륭하긴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제 허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그 활성함수로 이 로지스틱 시그모이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로지스틱 시그모이드가
이게 이제 그 값이 커지면 이 wx 플러스 b가 이 가로축에 해당되는데 이 값이 커지면 그레이디언트가 되게 작아지잖아요. 즉 변화가 거의 없잖아요.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그레이디언트가 작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레이디언트거든요. 이게 0일 때 그레이디언트 값이 0.2 얼마로 0.25쯤 되겠네요. 가장 크고 그 0에서 뭐 왼쪽으로 멀어지거나 오른쪽으로 멀어지면 점점 그레이디언트 값이 작아져 가지고 한 6이나 이 정도 되면 거의 제로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뭐냐? 그래서 그 딥러닝에서는 그 교차 엔트로피 또는 로그 우도 이런 것들을 대안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교차 엔트로피는 뭐냐면 여러분 2장에서 그 확률 통계 부분이 있었죠. 그 부분에 뒷부분에서 이제 정보 이론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교차 엔트로피가 뭔지가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되고 교차 엔트로피는 결국 이제 P라는 확률 분포하고 Q라는 확률 분포 두 개가 있을 때 두 개가 얼마나 다르냐 이걸 측정하는 그 매트릭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이제 이 경우에서 그 P는 뭐고 이제 Q는 뭐냐? 그럼 P는 이제 정답이에요. 자, 우리가 그 2부류라고 그래가지고 부류가 0이거나 1이라고 간주를 해봅시다. 단순하게. 그러면 이제 그 y가 0일 때 어떤 샘플이 있는데 그 샘플이 정답이 0이에요. 이제 그 상황이고 그 다음 오른쪽은 y가 이제 1인 상황이에요. 1인 상황. 0인 샘플도 있고 1인 샘플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0인 샘플은 왼쪽을 살펴보면 되고 1인 샘플은 이제 오른쪽 상황을 이렇게 보면 되죠. 자, y가 0이다. 레이블이 0이다. 그런 샘플이 있다. 그러면 P라는 확률은 0일 확률은 1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1일 확률은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확률 분포가 출력이 돼야 제대로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신경망이 출력 5를 만들어내는데 출력 5를 만들어냈다고 그러면 그 0일 확률이 1-5, 요 5가 이제 그 신경망이 출력해낸 그 출력값 5죠. 그 다음에 1일 확률은 뭐 5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y가 1일 때는 q는 똑같아요. 1-5고 0일 확률이. 그 다음에 1일 확률은 5예요. 제가 막대기 길이는 좀 다르게 했지만 이 수식은 1-5, 이제 5 똑같아요. 근데 이제 P라는 확률은 0일 확률이 0이고 1일 확률이 1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죠. 이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통일된 수식으로 쓸 수 있는데 P0는 1-y, P1은 y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y가 0이면 1, 0이 되고 y가 1이면 0, 1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Q 확률은 0일 확률은 1-5, 1일 확률은 5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Q라는 확률 분포, P라는 확률 분포, 그 다음에 Q라는 확률 분포에 크로스 엔트로피를 정의를 하면 크로스 엔트로피식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면 이제 이런 수식이 돼요. y 로그 5 플러스 1-y 로그 1-5 이런 수식이 돼요. 이게 목적 함수예요. 그리고 이 5라는 그 신경망의 출력이 이렇게 얻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단순한 경우에 보면 wx 플러스 b 해가지고 g값이 나오고 g를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 이런 활성 함수에다 집어넣어가지고 5를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자, 이 5.4식의 교차 엔트로피 목적 함수가 정말 구실을 제대로 하는지 예시를 한번 해보자. 자, y가 1이다. 어떤 샘플이 있는데 1이에요. 근데 신경망이 0.98을 출력을 했어요. 5로. 예측이 꽤 잘 된 경우죠. 그래서 이 5.4식에다 그걸 대입을 하면 0.0291이라는 값이 나와요. 비교적 낮은 값이 나오죠. 근데 y가 1인데 5가 0.0001이다. 예측이 완전히 영털이죠. 그런 경우는 수식에 집어넣으면 13.2877로 꽤 높은 값이 나와요. 우리가 5.4식, 즉 교차 엔트로피 목적 함수를 미니마이즈 해야 돼요? 맥시마이즈 해야 돼요? 미니마이즈 해야 되죠.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예요. MSE도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 있죠. 얘도 지금 미니마이즈 문제로 이제 공식화가 된 거예요. 자, MSE 대신에 이 5.4식을 미분해서 저놈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그 그레디언트 가지고 우리 사장이 했던 것처럼 그 가중치를 갱신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도함수를 구해보면 W를 미분하면 이제 이런 수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B로도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면 이 5.5식이 두 개를 얻게 돼요. 자, 실제로 그레디언트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제대로 벌점을 부여를 하는지. 그러면 아까 이 오른쪽이 더 이 오차가 큰 경우 있죠. 이게 더 큰 벌점을 받아야 되는 경우 있죠. 즉, 그레디언트가 더 커야 되는 상황이었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얘는 1.4957, 0.9971이 나오고 얘는 이제 1.1255, 0.7503이 나와가지고 오른쪽에 그레디언트가 더 크잖아요. 즉, 벌점을 제대로 더 큰 벌점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도출해놓은 5.4식은 클래스가 두 가지 경우였죠. 0하고 1인. 근데 이놈을 이제 C개의 클래스가 있는 상황으로 확장을 하면 이제 출력 벡터가 5원, 5, 2 해가지고 5C로 표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하면 돼요. 그래서 I는 1에 C까지. 그러니까 각각의 부류마다, 즉 각각의 출력 노드마다 우리가 원하는 값, 그 다음에 실제 출력된 값 해가지고 계산하고 1에서 y 빼고 1에서 5 빼가지고 로그 취하고 두 개를 더하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대안을 하나 마련을 했어요. 교차 엔트로피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로그 우도인데, 로그 우도는 보통 이제 소프트맥스 활성함수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많이 쓰는데, 소프트맥스는 5.7식처럼 정의가 돼요. 그래서 j-번째 노드의 중간 계산값, 즉 벡터 내적은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놈끼리 다 곱해서 더한 거. 그 값을 우리가 SJ라고 표기를 하면 2의 SJ승. 요 2는 이제 자연 로그의 상수죠. 그래서 2.78 얼마인가 뭐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나누기 모든 부류에 대해서 그걸 계산을 해서 다 더한 거로 나눠준 거예요. 이게 이제 소프트맥스죠. 자, 소프트맥스를 실제 상황에 대입을 해가지고 직접 계산을 해보면,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출력층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요 해당되는 놈끼리 뭐 다 값을 곱해서 이제 다 더한 값이 2.0, 1.2, 4.0이 나왔다고 쳐봅시다. 이 상황에서 이제 활성함수를 적용을 해야 돼요.
자, 로지스틱 시그모이드. 아까 S자 모양 이제 이런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을 하면 0.8808, 0.7685, 0.982가 이제 최종 출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맥스라는 함수를 적용을 했다. 즉, 맥시멈만 1을 출력을 하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활성 함수를 쓴다고 그러면 이제 얘만 1이 되고 나머지는 다 0이 되는 거죠. 소프트맥스는 어떠냐? 이 5.7식에 요 2.0, 1.2, 4.0을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0.1131, 0.0508, 0.8360이라는 값이 나와요. 즉, 맥스는 커지고 맥스가 아닌 놈은 값이 억제돼가지고 작아지고 이 격차가 커져버렸죠. 그래서 얼추 보면 이 맥스하고 유사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맥스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프트 맥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맥스를 흉내는 내는데 이놈이 소프트한 거예요. 맥스는 하드하잖아요. 맥스는 1로 만들고 맥스가 아닌 놈은 0으로 만들고 딱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는데 계단함수처럼 얘는 이제 소프트하게 맥스를 흉내낸다고 해서 이제 소프트 맥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소프트 맥스는 다 더하면 1이 돼요. 원리상. 그래서 때때로 이제 확률로 간주를 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로그도 목적함수는 뭐냐? 아주 단순하죠. 5.80. 그래서 5y에다가 로그를 그냥 취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다 마이너스 붙여준 거예요. 그러면 5y는 도대체 뭐냐? 5y는 자, 얘는 이제 출력층의 출력값이고 얘들은 그 액티베이션 펑션, 활성함수를 적용을 한 거고 여기에 목적값이 있죠? 레이블이 지정해주는 목적값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어떤 샘플이 입력으로 들어와서 이런 출력값이 나왔는데 그 샘플이 이 세 번째 노드, 3번 노드에 해당되면 목적값이 어떻게 될까요? 레이블이 001로 주어지죠. 001로 우리한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세 번째만 1이고 나머지는 00이잖아요. 그 목표 값이, 레이블 값이. 그러면 이 1인 놈, 세 번째, 그 놈을 우리가 y로 간주하는 거예요. 즉, 이 출력값. 0.8360이 5y예요, 5y. 즉, 분류 문제에서 어떤 샘플이 소속되어 있는 부류에 해당하는 출력 노드의 출력값, 그것을 우리가 5y라고 표기를 하는 거죠. 5y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를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던 MSE하고 크로스 엔트로피하고 대비를 했을 때 로그 우도는 아주 남다른 점이 있구나, 이걸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남다른 점이 뭐냐면 MSE하고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 시계에 출력 노드가 있으면 이 시계를 다 고려를 해가지고 뭔가 값을 만들어내죠. 그러잖아요. 모든 시계의 노드 값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로그 우도는 시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정답에 해당되는 놈 딱 한 개만 보는 거예요. 한 개만. 나머지는 안 봐요. 그 큰 차이가 있죠. 자, 동작 예시를 한번 봅시다. 이 그림에서 5.5 그림에서
현재 샘플이 두 번째 부류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부류. 그러면 이제 요놈만 1로 레이블이 주어지니까 OY가 요놈이죠, 요놈이죠. 요놈에다 로그를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그를 취하면 4.2990이 나와요. 자, 동작 예시 2. 그림 5-5에서 현재 샘플이 세 번째 부류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OY는 요놈이 돼요, 요놈이. 0.8360. 그래서 요놈에다가 로그를 취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0.2584가 돼요. 동작 예시 1이 제대로 맞춘 거예요. 동작 예시 2가 제대로 맞춘 거예요. 동작 예시 2가 제대로 맞춘 거죠. 왜 그러냐면 가장 큰 값이 나왔잖아요. 가장 큰 값. 가장 큰 값이 나왔는데 동작 예시 2는 요놈이 정답이라고 그랬으니까 제대로 맞춘 거죠. 예시 1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경우는 이제 큰 목적 함수가 나왔고 제대로 맞춘 경우는 0.2584로 이제 작은 값이 나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예시만 보면 로그 우도가 뭐 잘 하겠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소프트맥스하고 로그 우도는 서로 그 추구하는 바가 잘 들어맞아가지고 소프트맥스는 최대값이 아닌 값을 억제해서 0에 가깝게 만든다는 의도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로그 우도는 학습 샘플의 부류에 해당하는 노드만 보겠다. 나머지는 안 보겠다. 뭐 이런 의도죠. 그래서 둘이 궁합이 잘 맞아요. 그래서 보통 그 로그 우도는 소프트맥스 활성함수하고 결합해서 보통 많이 쓴다.